오늘 내용은 이침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침을 소개하기 전에 来，宝贝，我们来 잠깐 学一些中文的 영상 口 하나를 音 보고 字，好不 갈까요? 好？好，欢迎收。常可以 예, 일단 뭐 중국말 알아듣는 학생은 별로 없을 거니까 이걸 모두 다 우리가 틀어볼 필요는 없고요. 뭐 영상에서 보면 일단 이게 지금 대만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건강 관련한 내용 중에 비만 관리와 관련된 주제에서 여러 가지의 중의학적 치료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중요 내용이 이침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그 여러 가지의 그 미용 또는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과 관련된 질병들을 건강관리하고자 하는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시술법이 이침법이라는 점이 오히려 좀 여러분이 앞으로 좀 관심 가져볼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만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습관 또는 그로 인해서 생겨난 중독 현상이죠. 어제도 보니까 EBS에서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주로 현대의학에서의 비만의 문제, 특히 폭식과 같은 습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우리가 감안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치료 기술이 이 한의학에서는 이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으로 전개하는 것도 이제 경혈학 3에서 이미 이제 다뤄져야 될 부분들로서 이침의 영역인데요. 이 강의 자료 역시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을 통해서 제공받았고 그것을 토대로 원광대 버전으로 재편집해서 여러분들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침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개괄해 보려고 해요. 이침은 이 치료법은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프랑스의 한 의사인 파울 로지에라는 의사가 처음 1950년대에 개발을 하게 된 건데 뭐 그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기 간략하게 소개되었네요. 귀에 화상을 우연히 입었던 어떤 환자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궁둥신경 통과 같은 엉덩과 하지 질환이 갑자기 나았다는 말에 영감을 얻어서 귀의 특정 부분들이 이러한 온몸과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의학의 역사도 사실 이와 같죠. 뜸 치료나 침 치료가 일상 경험 중에서 의료적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서 결국은 반복된 어떤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론화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침도 우연한 발견, 한 의학자를 통해서 발견된 우연한 현상을 인체 전체 질환에 활용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쓴 치료 기술이 아큐펑처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결국은 중의학을 통해서 한국의학으로 소개되었던 거죠. 두 침처럼 이 침도 수입의학입니다. 그만큼 프랑스에서는 침술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정규 의학은 아니지만 일반 사회에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방학 중간에 프랑스에서 한의학을 배우러 많은 프랑스인들이 또 방문하고 있기도 한다는 점은 여러분이 또 따로 듣고 있는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한 측면으로 이침의 기원이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또 물론 독일을 통해서도 많이 전파돼서 중국, 한국, 일본 등등으로 내려온 거죠. 원리는 결국은 귀의 형태를 인간의 태아, 그러니까 임산부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과 연관해서 태아의 모습을 결국은 귀의 형태로 상관성을 맺고 그에 따라서 귀 부위에서 인체의 장기를 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침에 대한 그림들이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제 귀의 형태학적인 측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그 명칭에 따라서 이침에 대한 어떤 대응 부위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귀 모양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재 그림과 같이 만들어져 있죠. 일단 우리는 그냥 이걸 귓바퀴라고 부르는데 이 귓바퀴를 또 영역별로 세분화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라인을 이륜이라고 부릅니다. 이륜. 그리고 그 이륜을 우리는 이제 귓바퀴와 관련해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륜의 안쪽에 있는 이곳을 대이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륜과 마주하는 공간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대이륜과 이륜의 사이에 함몰된 공간을 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배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귀에 있는 배 모양의 공간이다라고 얘기하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방주처럼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이륜의 위쪽을 대이륜 상각, 대이륜의 하쪽을 대이륜 하각이라고 해서 가지로 나눠진 이 각 형태를 대이륜각이라고 얘기하고 대이륜각 사이의 안쪽 공간에 삼각 모양의 함몰점을 삼각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지와 같은 움푹 파인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륜이 끝나는 그래서 귀구멍 위쪽에서 끝나는 이쪽을 이륜각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굽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대이륜 이륜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륜이라는 말과 함께 이륜각이 있고요. 이륜의 아래쪽으로는 귀불이라고 해서 이수라고 합니다. 이수, 귀불, 한글로는 귀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귀구멍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공간은 이갑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터널과 같은 공간이 이렇게 일종의 존재한다 해서 이갑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귀구멍 앞에는 귀구슬이라고 해서 이주가 있습니다. 이주. 그래서 돌기 모양의 두 개의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돌기 모양의 두 개의 형태를 이주라고 하는데 이 주의 아래쪽은 이주절은 그러니까 병간절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위쪽으로도 이주상절은 그러니까 귀구슬 위 절은 그러니까 움푹 파인 공간이라고 하는 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절은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이 이름의 명칭을 해석을 해야 여러 이침과 관련한 용어를 부위별로 살필 때 혼동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에 더 또 표현을 해보면 이 륜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이 한시 방향 대략 여기서 보면 한시 방향쯤에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있는데 이것을 이륜결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공간에 절은이 있죠. 그래서 이렇듯 용어에 따른 부위를 설정하고 나면 이 부위별로 인체에 상응하는 부위로 자극 포인트들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내용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걸 보면 이 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노아의 방주처럼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공간은 팔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대략 투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이륜이라고 하는 삼각과 대이륜이라는 하각은 마치 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리 부위로 해석을 합니다. 다리. 그 다음에 대이륜의 영역은 척추, 예, 척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추. 그 다음에 척추 안쪽에 이갑강은 일종의 우리 몸통에 내장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륜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을 영상을 하면서 가로막과 관련된 영역과 함께 인체의 위장관, 소화기관을 또 특정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로막을 중심으로 하는 소화기관 영역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귀불 영역은 이제 태아가 거꾸로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고 머리, 얼굴 등등으로 투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또 지금 설명드렸던 귀의 부위를 각각 대략적으로 어떠한 몸의 부위에 집어넣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일단 감이 잡힐 겁니다. 예, 결론은 다시 얘기하자면 이침의 혈의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상관성은 태아가 거꾸로 놓여 있는 자세를 귀의 모양과 연결해서 대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은 결국은 일종의 천인상과 같은 서양적 상의 관계를 프랑스 사람의 사고로 해석한 거잖아요. 사실 프랑스 쪽에서 이제 등장하는 하나의 논리 중에 하나가 홀로그램과 같은 그런 홀로그램적인 적용법인데요. 일종의 하나의 인체의 조각이 인체 전체를 투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죠. 사실 이러한 논지들은 추후에 복잡계 이론과 같은 뭐 과학 이론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카오스 이론과 같은 걸로 등장하기도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철학 사조나 자연과학 이론으로도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걸 의학적으로 쓰기 위한 타당성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그 찾는 과정에 최근에 드러난 하나의 신경적 분석들이 요 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신경의 분지와 그 신경의 분지가 자극받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인체의 생리 조절, 병리 조절과 관련된 요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귀에 분포하는 신경의 분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죠. 일단 귀의 이쪽은 3차 신경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분지들이 감각신경으로 분포하고 있고요. 또한 귓바퀴를 전체로 하는 뒤쪽 영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목신경에서 오는 뒤통수 신경이나 귓바퀴 신경 대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또 감안하면서 또 이 공간 안에는 얼굴 신경, 안면 신경이라는 얼굴 신경이 있고 또한 미주 신경이 분포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얼굴 신경 내에는 부교감 신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미주 신경과 얼굴 신경이 합쳐진 영역 안에서는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교감 신경의 자극은 결국은 직간접적으로 정서, 감정, 그 다음에 내분비를 연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을 결국은 염두에 두고 이 이침이 왜 습관적인 질환들이나 습관적인 문제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관여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들이 베이갈 러브 스티뮬레이션과 같은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베이갈 러브라고 하는 것은 미주신경을 염두에 두고 자극하는 기술인데 최근 들어서 미주신경을 자극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난치성으로 염두에 뒀던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질환들은 심지어 정신적인, 정서적인 측면의 신경적인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적인 측면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로서 직접적으로 베이갈 러브의 스티뮬레이션을 가해서 결국은 어떠한 몸의 문제를 이제 심신의학적으로 접근할까에 대한 연구들이 점점 많이 근거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최근에 주목할 만한 것들은 귀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갈 러브 스티뮬레이션이 결국은 자폐증 증상을 완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아직은 어떤 병인 병리가 뚜렷하게 등장하진 않지만 난치에 가까울 정도의 뇌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이런 베이거스 너브를 결국은 귀 영역을 통해서 자극함으로 인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폐증과 관련한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는 또 새로운 기술로 제가 조경묘 위경과 조태훈 비경에서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고 하는 영역도 소개한 적이 있죠. 거기서 결국은 뇌, 장, 미생물이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의 축을 만들고 있다. 이 축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베이거스 너브다라고 하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듯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냥 연관성, 그러니까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연관성이라고 하는 상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과학적 근거로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여러분이 이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왜 습관성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꺼냈냐면 아무래도 이침을 통해서 생활 습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감안해서 향후에 이침에 대한 관심을 두면 한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의 이침의 확장성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원, 발전, 그리고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볼 건가 설명했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밝혀져 있는 이침에 대한 구역, 그리고 그 구역에 대한 임상적 근거들이 어떻게 요약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이제 소개할 건데요. 크게 한 8섹터로 나눠지는 부위로 소개를 하면서 나눠질 겁니다. 먼저 이륜각과 이륜 영역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륜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이륜이 귓구멍 위에서 굽어지는 공간을 이륜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붉은색 영역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 영역 안에서 이륜과 함께 이륜 결절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보길 바래요. 일단 이륜각 주변에는 영역이 가로막이라고 하는 염두를 두면서 위장관,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염두를 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중이라고 하는 이 부위는 딸꾹질, 딸꾹질은 결국 가로막 질환이죠. 그래서 가로막과 관련된 영역으로서의 해석을 하는 이중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고 바로 그쪽 위로는 이제 직장, 그러니까 일종의 대장의 말단 지역을 언급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영역으로 설정해놨고 또 그 위쪽으로는 요도, 일종의 소변 질환과 관련한 영역으로 해놨고 또 그 위쪽으로는 생식기, 외부 생식기, 외음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역은 가로막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 요도, 그러니까 하부 위장관 쪽, 하부 위장관의 영역에 많이 가 있죠. 외부 생식기, 요도, 직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골반 내 영역으로 이게 설정해 놨구나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영역을 염두에 둔 증상의 다빈도로 활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륜의 영역이죠. 이륜의 영역에서 보면 가장 위쪽을 이첨이라고 하는 거는 각선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양 3초경의 경혈과 부합해서 찾아보면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그 이첨은 그래서 주로 증상이 발열, 고혈압, 결막염과 같은 이러한 열성 질환에 많이 쓰여진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이첨의 앞쪽으로는 첨전이라고 해서 치질. 근데 이 근처가 결국은 아까 항문 비뇨생식기 골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치질과 관련한 반응 지역으로 해석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이첨에서 뒤쪽으로 오면 이륜의 절은, 이륜 결절 지역의 간양이라고 하는 고혈압 치료에 많이 활용된다라고 해서 간양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간양이라는 말은 고혈압과 관련한 증상을 쓴다라는 측면으로 이게 간양이라고 하는 영역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이륜의 영역을 따라서 이 등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등분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로 등분을 하게 되는데 등분에 따라서 등분의 지역들을 발열성 질환을 치료하는 영역으로 각각 5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륜의 1, 2, 3, 4, 5, 6으로 붙여놓은 거는 이 5등분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점들을 설정했는데 주로 등, 목에서
그러니까 태양의 영역이라는 한의학적 설명을 여기다가 부여하면서 발열 질환, 외감성 질환의 모형에 많이 해열 진통 효과로서 쓰려고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타이레놀 아스피린 영역이에요. 예, 이 영역은 타이레놀 아스피린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대이륜, 그러니까 이륜의 안쪽에 마주보고 있다 해서 대이륜이 됩니다. 그래서 대이륜에서 위쪽으로 대이륜 삼각, 대이륜 하각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대이륜 영역인데 이 지읍은 이제 척추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체의 척추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해서 이 영역을 목뼈에서 등뼈, 허리뼈 등등으로 지금 척추의 영역에 상응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척추라고 생각한다. 목뼈에서 엉치뼈까지 척추라고 해놨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영역으로 구분해놨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척추의 안쪽 지역을 각각 안목, 그 다음에 앞가슴, 앞배 이렇게 경계면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위에 해당하는 병증이 있을 때 상응하게 자극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륜과 대이륜이 만나는 사이의 함몰 공간을 배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달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해도 될 건데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초승달 모양처럼 생긴 공간처럼 얘기하는데 이제 이 공간을 이제 팔의 영역에다가 지금 갖다 놓은 거죠. 팔의 영역. 그래서 빗장뼈 영역, 어깨뼈 영역, 팔꿈치 영역, 손목 영역, 손가락 영역으로 이 영역을 구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공간 안에 이 이륜 결절이 있는 그 안쪽 함몰 공간 안에 피부병 질환을 설정해 놨어요. 단마진이라고 돼 있지만 피부 질환을 설정한 공간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 특징을 쓴 거는 우리가 곡지, 천정, 지정 이런 경혈들이 다 피부 질환에 쓰여 왔죠. 수양명 대장경의 곡지혈, 수태양 수장경의 지정혈, 천정혈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수삼양경의 공통점으로 팔꿈치 영역에 있는 경혈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에 피부 질환 치료혈이 있다라는 특징들을 여기에다가 귀에다가 반영하려고 한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한 상응성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피부 질환 반응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이륜 삼각이 되는데요. 대이륜 삼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이륜에서 가지가 나서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해서 이첨 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대이륜 삼각, 그 다음에 이륜 각 쪽으로 뻗는 것은 대이륜 하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이륜 삼각의 영역을 설명하는 것인데 대이륜 삼각은 이제 엉덩관절을 말하는 거고요. 무릎 관절을 말하는 거고요. 발목 관절을 말하는 거고요. 발가락, 발 뒤꿈치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좁은 공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엉덩관절에서 발가락 관절까지를 염두에 두고 상응하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이륜 하각의 영역이 되는데요. 대이륜 하각은 이제 이거는 앞쪽에서 바라본 다리라면 이거는 뒤쪽에서 바라본 다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궁둥 부위를 염두에 두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궁둥 부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둥 신경 라인, 그러니까 족태양 방광면과 같은 궁둥 신경의 면을 썼는데
뭐 이것보다 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끝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이 지점인데 여기가 교감신경 하각단이라고 하는 교감신경, 그러니까 교감신경과 관련된 병증을 치료하는 곳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감이라고 하는 거는 심파스틱 너브와 관련된 요소로서 해석하는 공간이니까 뜬금없긴 하지만 이 공간 안에 여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해 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감신경과 관련된 경혈을 떠올리라고 하면 용천, 예, 신맥 이런 경혈을 떠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랬죠? 이게 각성 효과들이 다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특징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저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감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떠올리려면 이 부분이 가지는 인체에 상응하는 어떠한 자극의 특징을 결국은 용천이나 심맥, 뭐 태계혈 이런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회양구치멸의 특징, 뭐 이러한 특징으로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어쨌든 교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설정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 자율신경계 관련된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지점은 이침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해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전제 조건이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는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주는 게 결국은 자율신경계이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이러한 이침에 있어서 다빈도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 지역을 앞다리의 면, 뒷다리의 면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다리의 앞, 다리의 뒤 사이에 함몰된 공간은 삼각과 부위가 여기에 다 몰려있다 생각하면서 다른 데보다 여기 꼭 관심 기울이자라고 좀 강조하는 특징으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아까도 만든 것처럼 습관과 관련된 요소로 병증 모델을 찾아가면 그에 관련된 자극 포인트들을 찾게 되는데 그게 자율신경계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신문이라고 하는 예, 수소음 신경의 신문이 아니라 신문,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의식을 다룰 수 있는 경혈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현대판으로 보면 장강이잖아요. 장강. 동맥의 장강혈 부위잖아요. 꽁무니는. 장강혈, 요수혈 있는 데잖아요. 근데 꽁무니가 안 중요한데 왜 꽁무니를 여기 이렇게 신문이라 넣어놨을까? 갑자기 여러 번한테 설명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떠오른 상상력이 생겨났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교맥이라고 하는 기경팔맥 중에 하나가 이 내단가들에 의해서 처음 인식될 때 내단가들이 교맥이 어디 있냐고 얘기했냐면 회음 부위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음. 회음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요도와 항문 사이 공간이 인맥의 기시열. 그곳이 꽁무니인데 그 부위에 교맥이 있고 이 교맥의 영역을 생사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사의 문. 혈이에요. 그래서 이 침도 배열이 중요해요. 배열.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하나의 치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꾸미듯이 이 침도 처방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론 그 처방전의 내용은 이미 친구의학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친구의학 교과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처방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처방 중에 하나가 이 신문이구나. 그리고 이 삼각와 삼각 요 삼각 지점에 또 함몰되는 지역이다. 여기도 잘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는데 주로 보면 내단가적인 병증에 그러니까 원기와 관련된 요소가 있어요. 여기를 한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인병증, 양위, 전립선에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인체에 있어서의 원기
그런 어떤 기질적. 물론 위치로 보면 여기가 지금 골반 영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골반의 영역에다 넣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각상이라고 하는 혈압점, 혈압을 낮추는 지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침이 자주 쓰이는 질환 중에 하나가 고혈압을 일상 관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약으로 혈압약을 짓기에는 너무 약값이 비싸고 양방 가서 혈압약을 저렴하게 먹자니 평생 먹을 것 같고 이러한 경계성 고혈압인 환자가 생활 습관을 고치면 혈압 조절이 될 것 같으면 일단 그 생활 습관을 고쳐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이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침을 통해서 강압점 이러한 강양점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혈압 관리를 초기에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기 부교감 신경 자극하는데 아주 좋은 데가 많아서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 자극과 관련된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편해요.